안녕하세요. 수능화학 만점의 문 장성문입니다. 지금부터 25학년도 수능화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난이도가 무난했죠. 이 수능의 특징이 뭐였냐면 계산 처리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푸는지 해설을 보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을 보시면요. 가의 수용액, 얘는 산이지. 요거는 염기예요. 그럼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흡열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나의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항상 열과 빛이 나는 게 연소의 정의이기 때문에 발열입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탄소화합물이다. 탄소 중심이니까 탄소화합물이 맞네요. 니은, 디귿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X와 Y는 3주기 원소이다. 그럼 Y의 원자과 전자가 7이면 얘는 CL이 되겠죠. CL은 홀전자 수가 하나야. 그럼 X는 빵이니까 마그네슘 아니면 아르곤이죠. 근데 결합을 해야 되니까 아르곤은 탈락하고 얘는 마그네슘. 그러면 X하고 Y가 결합하여 형성된 안정한 화합물은 MgCl2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 이런 이온들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죠. 그래서 네온일 경우에는 전자가 10개, 아르곤일 경우에는 전자가 18개.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전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몰에 있는 전자를 얘네들로 표현하게 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28은 10하고 18. 요거의 합이죠. 근데 18짜리는 K니까 요 X는 전자수가 10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를 얻어가지고 10이니까 F-. 자, 그 다음에 36은 18, 18. 그러면 K 플러스가 18 전자니까 Y도 18이 돼야 돼요. 하나 얻어가지고 18이니까 Cl-. 자, 그 다음에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 얘 K1, F1. 얘는 CA1, O1. 그래서 두 개로 같습니다. 여기는 탈락이네. Y는 3주기 원소. Y CL이니까 3주기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은 요 K랑 K 플러스하고 CA2 플러스가 전자수가 같죠. 얘하고 얘도 같네요. 그러면 요게 28이면 얘도 28이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을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원자 보존만 시키면은 쉽게 풀 수가 있지. 일단 몰수로 바꿔봅시다. 지금 A 원자량이 16인데 두 개가 있으니까 32가 분자량이죠. 그럼 0.3몰입니다. 얘는 원자량 자체가 32니까 요거 나눠주면은 0.3몰. 그래서 A는 0.6몰이야. A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보존을 시키면 얘는 0.2몰이 되겠죠. 그러면 B가 전체 0.3몰이니까 반응 후도 0.3몰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 0.2니까 여기는 0.1몰. 그럼 X는 10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ET일 때 동적 평형 상태예요. 그러면 T는 동적 평형 이전이죠. 그러면 큰 놈이 증발 속도가 됩니다. B가 증발, A가 응축. 그래서 A는 응축 속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은 당연히 일어나죠. 이건 탈락. 그 다음에 A분의 B. T일 때는 얘가 A고 얘가 B니까 1보다 커요. 근데 ET 동적 평형에서는 1이 되죠. 당연히 얘가 커야 되지. 탈락이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봅시다. XYZ가 CNO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Y는 5라고 잡으면 되겠죠. 5. 그리고 X하고 Z는 C하고 N인데 CN, 얘가 C고 요거 N으로 잡아주면 되겠네.
자, x는 c, 그 다음에 y는 5. 그럼 여기에는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극성 분자는 세 가지다. 얘 극성, 극성, 극성. 세 가지 맞네요. 공유 전자 쌍수는 얘 4개죠. 얘 2개. 4, 2니까 3위가 틀렸죠. 결합각은 다가 나보다 크다. 다, 요거 직선형 180도죠. 얘는 구분형이니까 당연히 다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인 분자의 분자 모양은 모두 기역이다. 여기는 가설에 일치하는 분자, 여기는 가설에 어긋나는 분자. 근데 가설에 어긋나는 분자가 있으므로 가설은 옳지 않다. 요거 직선형들이네요. 얘는 구분형. 그러면 기역은 직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직선형. 그런데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이니까 요거 5는 탈락이네. 그러면 니은에 들어갈 거는 가설에 어긋나는 거니까 구분형 딱 HNO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봅시다. 공유 전자쌍수가 하나, 그 다음에 4개, 5개예요. 하나짜리는 XY, XZ가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되면 돼? HF 아니면 HCl. 그런데 Y가 정지음성도가 더 커요. 그러면 요게 HF, 얘 HCl이면서 동시에 Y는 F가 되는 거고 Z는 CL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 공유 전자쌍수가 4개예요. 그러면 어떤 꼴이 되면 될까? CH4 이러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AA H 원자수하고 X 원자수가 같아요. 그러면서 공유 전자쌍수가 5개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C 2개, 그 다음에 H 하나씩 결합되어 있으면 딱 공유 전자쌍수가 5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2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라에는 무극성 공유결합. 라에서 C하고 C가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네요. 그 다음에 Y, Z에서 구성원소의 전기음성도 차이는 얘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죠. 전기 음성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져. H, Cl, F. 그러면 H하고 Cl 차이가 바로 N이었어요. 그러면 H랑 F의 차이는 M이죠. 그러면 Y랑 Z, 얘가 Y고 얘가 Z니까 이 차이는 M-N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봅시다. 자, 마그네슘이에요. 얘는 3P 전자가 안 들어가죠. 3S까지만 들어가. 그럼 여기서 4가 되려면 2P에 플러스 1. 얘 2고 얘는 1인데 ML이 플러스 1이면 되겠지. ML을 여기다가 표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하고 2는 얘는 어떻게 쉽게 결정하냐면 N 플러스 ML이 지금 같아요. 그럼 N 플러스 ML이 같으니까 얘랑 얘가 같을 때 얘는 3이고 얘가 2가 되려면 L이 얘가 커야 되겠죠. 그럼 L은 1이 되고 얘는 0이 됩니다. 그럼 얘는 P가 되는 거예요. P, 얘는 S. P가 되는데 3이 되려면 2P에 제로면 되겠네요. ML 값이. 얘는 ES. 자, 그럼 이거는 ES는 이미 썼기 때문에 요거 2P로 가겠죠. 그런데 요게 2가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면 2, 1, 마이너스 1이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해주고 문제를 풀어보면 가는 L, P니까 1 맞죠. 그 다음에 ML, 나와 다가 같다. ML은 빵, S는 당연히 빵이죠. 에너지 준위는 라가 2P, 그 다음에 다가 ES.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맞습니다. 뭐 A 값은 구하란 말은 없는데 일단 여기다 한번 넣어보면
n은 인데 ml 빵이니까 얘 2분의 1이죠. 요거 1 해서 2분의 1, 1.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얘하고 얘의 관계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이제 A 값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A 값은 여기서 이제 구해주면 돼. n은 얼마야? n이 2죠. 그 다음에 ml은 플러스 1이니까 1. 그리고 1이니까 3분의 1이에요. 그럼 2일 때 3분의 1이면 이제 A 값이 나오겠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체크를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봅시다. 자, 이제 계산이 많을수록 계산 센스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접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 B가 만든 2 몰농도가 7K야. 요거네요. 얘가 7K 몰농도예요. 그런데 250ml에 물을 넣어서 500을 만들었어요. 그럼 몰농도가 얘보다 얘는 어떻게 된 거야? 2분의 1이 된 거죠. 그래서 얘 몰농도, 요게 이제 위에 거니까 몰농도를 따져보면은 요게 7K 몰농도면 얘는 14K가 됩니다. 그럼 얘가 14K 몰농도네. 이렇게. 그 다음에 원의 몰농도는 8K. 요게 원이니까 8K 몰농도. 그럼 왜 얘 7K를 그대로 안 쓰고 14K 몰농도를 썼냐? 훨씬 더 빨리 풀기 위해서. 왜? 지금 보면은 A 몰농도 200ml하고 0.2, 50. 여기로 가면 0.2, 50하고 얘 200ml예요. 200ml에는 100A 미리몰이 들어있죠. 여기는 200A 미리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같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기 때문에 1로 끌고 오게 되면 계산이 확 줄어듭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얘 몰수로 바꾸면 8K에다가 부피가 250이니까 250만 곱해주면 몰수예요. 그러면 요 차이가 6K 곱하기 250. 그런데 얘가 같으니까 이 차이는 얘가 만들죠. 100A. 이렇게. 그래서 지울 거 지우면 여기 2A, 여기는 30K. 그래서 A분의 K는 15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계산 속도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자, 이번에는 11번을 봅시다. 힌트가 요거 2n몰, 얘 3n몰이야. 2대 3이에요. 그러면 그냥 개수를 얘 2, 그 다음에 y2, 3. y 원자는 6이네. 보존시켜주면 원자수 보존. x는 2예요. 자, 산소 원자도 나왔죠. 8. 산소 원자가 여기밖에 없어. 8. 그럼 h는 16. 자, 이 상태에서 전압 보존을 시키면 여기에 전하는 2m이에요. 총전하가. 반응 후 총전하는 2m. 반응 전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이죠. 여기 플러스 16이니까 6이에요. 그러면 m은 3이네. m은 3, c는 16. 그 다음에 a는 2 구해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여기서 정보가 중성자 합이 주어졌어요. 근데 질량수는 중성자 플러스 양성자. 그리고 여기는 중성자하고 전자의 차이인데 중성원자니까 전자수는 중성자로 바꿀 수가 있죠. 양성자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중성자 마이너스 양성자. 그러면 얘 Y축과 X축 더하면은 요게 지어지니까 2배의 중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더해보면 요거 지어지네. 얘 지어지니까 여기는 4m이 나와요. Y축은. 여기는 2하고 8, 16, 16이 나오네. 이게 중성자의 2배예요. 4m 플러스 16이. 그러면 중성자는 2m 플러스 8이 되겠죠. 그게 96. 그럼 넘겨주면 2m은
88이니까 M이 44가 나오네요. 자, M이 44면 이제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끝납니다. 1g의 A에 들어있는 중성자수. 그럼 몰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1g이니까 원자량으로 나누면 M 44 집어넣으면 42 원자량이네요.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차이가 빵이니까 반이 중성자 20.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는 원자량 M에다 44 집어넣으면 48이에요. 그럼 중성자 숫자는 얘랑 얘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48, 8이면 56이네. 2로 나누면 28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만 하면 되죠. 2분의 1, 얘 7, 12, 지우면 6. 그래서 7분의 6이 답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서 칠판 정리를 한 후에 다시 해설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이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문제인데 지금 가에 A 이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B 금속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양이온의 종류가 B만 있어요. 그러면 A는 다 반응한 거죠. 얘 모두 반응한 거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C 이온을 넣었는데 양이온이 또 B만 있어요. 그럼 C도 다 반응한 거죠. 그래서 A하고 C 이온들은 전부 다 금속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가하고 나에서 용액의 총전하는 어때요? 가하고 나는 요 A 이온에다가 B 금속을 넣었으니까 용액의 총전하는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 총전하고 얘 총전하 같으려면 A는 2고 B는 1이면 되겠죠. 그래서 총전하 표시를 해보면 얘 플러스 2, 얘도 플러스 2. 그럼 B가 1일 때, 플러스 1일 때 얘를 곱하면 총전하가 플러스 3이야. 그럼 여기서 증가한 게 총전하가 플러스 1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요 C 거죠. 처음에 용액의 전하는 얘 거였다가 얘가 첨가돼서 플러스 3이 된 거야. 그럼 얘는 플러스 2죠. 플러스 2인데 몰수가 1이야. 얘하고 얘는 모두 반응했기 때문에 몰수 0.1V, 0.1V 몰수가 같죠. 그러면 여기서 A가 1 반응했으면 C도 1몰이 반응해야 돼요. 그럼 1몰이 반응해서 총전하가 1이 되려면 전하가 플러스 1이면 되겠죠. 그래서 C의 전하도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B가 1이고 C도 1이니까 얘는 탈락. 나와 다해서 B. 금속 고체는 어떻게 돼요? 산화되죠. 그럼 환원제가 맞네요. 자, 나에서 생성된 A 금속 고체의 양은 가가 모두 반응하니까 1몰이에요. 그 다음에 다해서 반응한 B 금속 고체의 양은 B는 C가 1몰이 반응했어요. 그러면 B도 같은 일가기 때문에 B도 1몰이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분의 1, 1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을 봅시다. 지금 2, 3주기 1, 15, 16쪽 바닥상태 원자예요. 그 중에서 M 플러스 L 중 가장 큰 값. 그러면 2, 3주기니까 오비탈을 한번 표시해 보면 1s, 2s, 2p, 3s, 3p까지죠. 그러면 M 플러스 M을 표시해 봅시다. 뭐 1s는 지우면 되죠. 2주기부터니까. 그럼 얘 2, 얘는 3. 얘도 3이네. 요게 같아요. 얘는 4예요. 그래서 M 플러스 L이 2인 경우 거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수 하나예요. 여기에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 리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7개짜리는 2P하고 3S에 들어가야지만 7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럼 2P에 6개 채우고 3S에 하나 채우면 얘는 나트륨이 됩니다. 여기는 3짜리야. 3짜리면은 2P, 3S 중에서 바닥 상태니까 전자 3개를 채우려면 2P를 먼저 채우죠. 여기에 3이 되면 질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Z는 N 플러스 L이 4인데 그럼 3P에 들어가야 돼요. 3P에. 전자가 몇 개? 4.
그러면 3S에 2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전까지 10개 채우고 6개 채우니까 황입니다. 자, W와 Y는 같은 족 원소이다. 예, 리튬, Y는 나트륨이니까 같은 족이 맞네요. 1족. 그 다음에 홀진자수, X 질소 3개. Z는 황이니까 2개. 맞습니다. 그 다음에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X가 질소니까 1S에 2개, 2S 2개, 4죠. P에는 3개. Y는 나트륨이야. 1S 2개, 2S 2개, 그 다음에 3S에 하나니까 5분의 P는 6개. 그럼 요거 지우면 5대 8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을 봅시다. 원소가 요 4가지. 그러면 제일 이온화 에너지는 제일 큰 게 어떤 놈이냐면 F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게 제일 이온화 에너지. 근데 원자 반지름, R로 표현한다면 R은 F하고 O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원자 반지름은 O가 더 크죠. 그 다음에 산소하고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은 마그네슘이 큰데 그러면 확실한 게 뭐냐? 여기서 제일 큰 거는 F하고 O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는 Mg 아니면 알루미늄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Y가 어떤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보는 여기에 있어요. 이온의 반지름을 한번 봅시다. 제일 큰 게 산소 2-, 그 다음에 F-, 나트륨 플러스, 나트륨은 없죠. 마그네슘 2+, 알루미늄 3+. 그러면 이온의 전하로 나눠주면 2, 1, 2, 3이야. 자, 이온 반지름은 이렇게 되는데 이온의 전하가 이쪽으로 커져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세 개는 순서가 이온 반지름 순서하고 이온의 전하를 집어넣어도 변하는 게 없죠. 이 전체 값은 누가 제일 커? F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러면 이제 산소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 산소가 마그네슘보다 작을 순 없죠. 전하는 같은데 이온 반지름이 크니까. 그래서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 그럼 바뀌지 않는 거는 알루미늄은 이 전체 값이 제일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Y가 만약에 알루미늄이라고 한다면 더 작은 놈이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럼 Y는 마그네슘이 선택이 됩니다. 그럼 얘가 알루미늄. Z가 알루미늄이니까 WX는 산소하고 F 중에 얘는 F가 되는 거고 얘는 산소가 되겠네요. W는 F이다. 맞습니다. X는 산소고 Y는 마그네슘이에요. 그러면 J2분의 J3 최외곽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2개인 마그네슘 얘가 제3 떼어낼 때 훨씬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탈락.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 Z는 알루미늄, Y는 마그네슘. 같은 주기에서 양성자수가 크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 자, 가나다를 표시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요거 pH하고 pOH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가 2분의 5니까 합이 14가 돼야 되죠. 4분의 10, 4하고 10 이게 실제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부피를 보면은 가하고 나가 같아요. 다가 나의 10배니까 1대 1대 10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피가 같은 상태에서 OH-의 몰수가 100배가 돼요. 그러면 뭘 할 수가 있어? 몰농도가 얘가 OH-의 몰농도가 100배가 되는 거죠. 그럼 pOH는 얘가 2가 작아요. 그럼 얘가 4면은 이건 6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6이면 얘는 8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3분의 4가 이 16K예요. 3분의 4가.
그럼 요거는 어떻게 구해? 3분의 4에다가 16분의 9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지울 거 지우면 4분의 3인데 요 값의 pH분의 pH가 4분의 3인데 분모 분자 합쳐가지고 14가 되려면 8, 6. 8하고 6이 되면 되겠네요. 몰롱도가 같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XY의 관계를 보면은 OH-의 몰수 구해야 돼. 그런데 부피가 지금 1대 10이야. 그럼 몰롱도는 OH-의 몰롱도는 얘가 12-6승, 얘 12-8승. 그러면 100대 1이에요. 그럼 몰수는 두 개 곱하면 되죠. 부피하고 몰롱도. 그랬을 때 100대 10이니까 10대 1이네. 아, Y보다 X가 10배가 되겠네요. 그러면 Y는 10X니까 이건 잘못됐지. X가 더 커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의 pH 10이야. 나의 pOH는 6이에요. 그럼 당연히 1보다 크죠. 나와 다에서 OH-H+의 몰수는, 이 몰수는 몰롱도 곱하기 부피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몰롱도가 두 개가 같다. 그럼 얘는 지워주면 부피 비만 구해주면 됩니다. 부피는 다가 나의 10배니까 다가 10이고 나는 1. 그래서 1이니까 틀렸네요. 자, 이번에는 17번을 봅시다. 다와 마에서 실험한 이제 NaOH 몰수를 구해보면 똑같이 0.2몰 농도 가지고 실험했어요. 그러면 OH-의 몰수는 1대 3이네. 그럼 여기서 중화역정한 H+의 몰수도 1대 3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가지고서 실험했을 때가 1대 3이냐? 10ml의 원, 그 다음에 20g의 2를 가지고 실험했을 때가 H+가 1대 3이야. 그럼 이거는 A 거고 얘는 B 거예요. 그럼 A, B의 몰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몰농도를 구하면 여기서 X값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몰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몰수가 H+의 몰수가 1대 3이야. 그럼 부피만 구해주면 되죠. 부피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 지금 처음 시작이 A 50ml를 가지고 물 넣어서 100 중에서 10만 취했으면 10분의 1이 딸려왔어요. 그럼 A는 5ml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B 40 중에서 100g 만들고 20g이니까 5분의 1만 딸려왔죠. 그럼 B는 8ml. 그래서 부피가 5하고 8이에요. 부피는 5하고 8. 그럼 요게 몰농도니까 A, B의 몰농도 B는 8대 15가 되겠네요. 이게 A의 몰농도, 이게 B의 몰농도. 8대 15를 구했어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 자, 몰농도는 퍼센트 농도로 바꿀 수가 있죠. 분자량분의 10D%. 요게 지금 퍼센트로 생각하면 되죠. 전체 용액 질량하고 용질의 질량이 있으니까. 그럼 분자량은 같은 아세트산이에요. 10도 같아. 그럼 밀도랑 퍼센트를 곱하면 몰농도의 비례예요. 그래서 A의 몰농도가 8일 때 얘는 8W에다가 DA 밀도만 곱해주면 되죠. 이 퍼센트 농도의 B가 8W 대 X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X 곱하기 DB. 그래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8 지워지고 얘 15W. DA 얘는 X DB. 그런데 물어보는 게 X 곱하기 DA분의 DB야. DA를 넘겨주면 끝나는 거네. 15W만 남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혼합 수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비율인데 여기가 3개예요. 이온의 종류가. 3종류의 물질이 들어갔는데 이온이 3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구경꾼 이온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단은 중성인 지점이다. 자, 중성이면은 Na+하고
A 마이너스 B, E 마이너스가 전하 총합이 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NA가 가장 개수가 많아야 돼요. 얘가 NA. 그럼 하나는 A 마이너스, 하나는 B, E 마이너스. 그럼 이거 3대 1대 1. 이 숫자를 그냥 몰수라고 적어볼게요. 자, NA가 3일 때 A 마이너스가 1이에요. B 마이너스도 1. 여기는 음이온 숫자, 여기는 양이온 숫자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1일 때 H 플러스 1, 얘 1일 때 H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요거 다 지워지면 중성. 그래서 이온수, 이온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A가 1대1, 1, 1이야. 양이온, 음이온이. 그 다음에 여기는 3만 혼합했어요. 그럼 제일 많은 거는 H 플러스가 많겠죠. 얘가 H 플러스야. 그럼 하나가 A 마이너스면 하나는 B, E 마이너스. 그럼 얘하고 얘는 같아요. 1대1. 그럼 얘도 1, 1. 그럼 여기서 1, 2가 되겠죠. H 플러스. 여기서 B하고 C는 부피가 같은 거니까 C 대신에 B를 넣어도 되겠네요. B. 이렇게. 자, 물어보는 게 이제 X하고 Y, 몰롱도 B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피가 같을 때 구경꾼 몰수가 전체 이제 물질의 몰수랑 같잖아. 그럼 부피가 같으면 몰롱도도 이 구경꾼 가지고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1이고 얘 3이에요. 부피는 어차피 1대1이니까 이게 몰롱도 B가 되는 거야. Y는 3, X는 1. Y는 3이 되는 거고 X는 1. 그리고 이제 나의 존재하는 B, E 마이너스, 나의 존재하는 NA 플러스. 얘는 부피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1, 2, 얘는 3, 3. 그럼 NA가 3이네요. 그 다음에 B, E 마이너스는 1. 그러면 9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을 봅시다. 자, 요 분자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다 살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분자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MW가 분자량이라고 치면 A의 분자량은 5야. 그리고 C의 분자량은 2입니다. 그러면 여기 몰수 개수비가 있으니까 곱하면 질량이 나옵니다. 질량 보존시키면 이제 B의 분자량이 나오겠죠. 얘 10이야. 여기서 개수 1이니까 곱하면 2예요. 그래서 8이 나와줘야 돼. 그럼 B의 분자량은 4면 되겠지. 그래서 5대 4대 2가 분자량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비가 5대 11이야. 여기 5고 여기 11이에요. 그러면 B8W를 5리터라고 적어볼게요. 얘는 11리터로 적으면 되겠네. 근데 분자량이 B가 4니까 요 4로 나눠주고 A는 5니까 5로 나눠주면 몰수가 같아요. 그래서 얘도 자동적으로 5리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이 부피를 몰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돼요. 각각의 몰수를 구해보면 전체가 혼합 전에 10리터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게 11이 됐어요. 그럼 얼마 증가했냐면 1리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증가량 가지고서 A에 반응한 양을 알 수가 있어요. 개수를 보면은 얘가 A가 2일 때 반응 후에 B하고 C 합쳐가지고 3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1 증가해. 1 증가하면 A는 반드시 2가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1 증가했기 때문에 1리터 증가했으니까 A는 2리터가 반응해야 돼. 그럼 남는 게 A가 3리터가 되겠죠. 그럼 A가 2리터 반응해서 없어지면 B는 2리터가 생기죠. 그래서 2리터, 근데 원래 5리터가 있으니까 7리터. 합쳐봅시다. 그럼 나머지가 1리터가 돼야지 전체 11리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A가 모두 반응한 상황이에요. 5리터. 그럼 A가 모두 반응하면 B 5리터 생기고 C 2.5리터 생기는데 B는 원래 있던 5리터가 있으니까 합쳐주면 10리터, 얘 2.5리터. 자, 그래서 나의 실린더 속 C의 질량. C의 질량은 부피에다가 분자량만 곱하면 질량이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C가 1리터예요. 다 해서 B는 10리터야. 여기에 분자량만 곱해주면
질량 B가 되겠죠. 분자량이 B하고 C가 2대1이네. 2, 1. 그러면 이 값이 20이에요. 자, 이제 X 구하러 갑시다. X는 전체 밀도야. 그거를 구해야 돼. 근데 전부 다 기체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얘 5리터분의 8W가 요거의 밀도예요. 그럼 XD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전체 12.5리터에다가 질량은 모두 기체니까 보존되죠. 8W, 10W, 18W. 그럼 요거 대 요거는 1대 X 해주면 끝나죠. 그래서 X를 구해보면 X는 12.5분의 18W. 그럼 얘는 8W분의 5리터를 곱해주면 되죠. 요게 X고 여기에다가 이제 요 20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요거 5를 2.5로 나눠주면 얘가 5가 되겠네. 그 다음에 요거 4. 4하고 2 곱하면 8이네. 그래서 W는 지워지니까 18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을 봅시다. X의 질량이 가에서가 다에서의 2분의 1. 그럼 얘 1로 잡으면 얘는 2로 잡으면 되겠네요. 질량 B는 몰수 B니까 X를 구해보면 X가 AM 플러스 여기 B예요. 자, 여기는 2AM 플러스 B 플러스 C네. 그럼 여기가 2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M 플러스 B니까 여기는 2AM 플러스 2B. 그러면 C는 B라고 잡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전체 물수는 A 플러스 B고 여기는 2A 플러스 2B야. 부피가 2배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단위 부피당 Y의 원자수 나하고 다 해서 부피분의 Y의 원자수가 5대 3이에요. 그럼 Y의 원자수는 어떻게 돼? 나하고 다는. 지금 요게 2A 그대로 있어요. 얘 B가 그대로 있어. 그럼 추가된 게 얘인데 여기에는 Y가 없어요. 그럼 Y는 두 값이 같아야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Y의 원자수만 올려주면 부피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Y의 원자수는 같아. 그럼 부피는 3대 5가 되겠네. 여기를 3리터로 잡고 여기를 5리터로 잡으면 아까 요거는 반이 여기라 그랬죠. 그럼 2.5리터. 숫자가 불편하면 그냥 2배에서 얘 5리터로 잡고 얘 6리터, 얘는 10리터.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이 차이는 얘가 같아요. 그럼 여기 A이고 여기 2A면 요 놈이 A만큼 들어가서 1리터를 증가시켰네요. 그럼 A몰이 1리터가 됩니다. 얘는 4리터. 여기는 2리터, 얘 4리터. 여기 2리터, 4리터, 4리터. 그래서 A가 1일 때 B는 4가 되겠네요. 이제 M만 구하면 돼. M은 요 정보를 쓰면 되겠어요. 전체 원자수가 가가 11일 때 다는 20. 그럼 그대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전체 원자수가 1, 4를 쓰게 되면 3M 16이 돼요. 얘 3M 플러스 16이 전체 원자수야. 그 다음에 다해서는 2리터에다가 M을 곱하면 6M이고 여기서 M을 뽑으면 4M이니까 10M 플러스 얘 16인데 여기서 또 숫자만 뽑으면 4, 20이네요. 그래서 지울 거 지우면 요거 10 지우면 얘 2, 얘도 2네. 그러면 3M 플러스 16에다 2를 곱해주면 6M 플러스 32. 이거는 얘 11 곱해주면 11M 플러스 22. 그래서 넘겨주면 5M은 10, M은 2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해설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